I see it. This could be a major scientific breakthrough. Come on. Woo! Cue Instagram. 안녕하세요, 묵이입니다. 화성에서 건너온 외계 생명체에게 무참히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영화의 제목은 라이프라니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지 않나요? 뛰어난 생명력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외계 생명체와의 사투. 오늘의 리뷰는 영화 라이프입니다. Let's kill the thing. 지구의 주변을 돌며 화성 샘플을 조사하는 우주정거장,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6인의 우주인. 그들은 화성에 도착한 샘플 안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지구에서는 최초의 외계 생명체에게 켈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며 축제의 분위기로 떠들썩해지는데요. 한편 단세포였던 켈빈은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성장해 급기야 1차 안전장치였던 인큐베이터를 탈출하게 되고, 그렇게 위대한 발견이었던 켈빈은 인류를 위협할 만큼 위험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뛰어난 지능과 생존 능력으로 압박해오는 괴생명체와 재앙을 막기 위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SF 스릴러 영화 라이프입니다. 우선 총평을 먼저 짧게 하자면 볼만한 영화입니다. 긴장감도 꽤 잘 살려냈고, 특히 카메라 무빙은 진짜 무중력에 있는 것처럼 약간 가상체험의 느낌을 들게 해요. 근데 문제는 딱 볼만만 할 정도라는 거죠. 솔직하게 툭 터놓고 말해서 이 배우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안 봤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캐스팅이었는데, 라이언 레이놀즈, 제이크 질레날, 레베카 퍼거슨 3명 다 참 제가 좋아합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야 데드풀로 워낙 유명하시고, 레베카 퍼거슨도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 너무 인상적이셨고요. 근데 저는 그보다 제이크 질레날의 절제된 연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같은 SF 영화에 제이크 질레날이 나온다? 좀 의외의 캐스팅이라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게 궁금해서 영화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질레날의 연기는 역시나 기대만큼 해주셨고, 다른 배우들도 연기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스타급 배우를 셋이나 캐스팅하고 이 정도의 활용밖에 못한다는 건 분명한 낭비이지 않을까. 아마 첫 희생자가 좀 더 살아줬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캐릭터 중에서 매력있게 다가온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이런 괴생명체에게 사람들이 털리는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에일리언입니다. 어릴 때 그 영화 보고 밤잠을 설쳤을 정도로 저에겐 최고의 공포를 안겨준 영화였는데, 라이프가 바로 그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에일리언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꽤나 많아요. 외계인의 시선으로 인간을 쫓아가는 장면이라던가 화염방사기로 외계인을 잡으려는 모습 등등. 또 그런 캐릭터가 있죠. 외계인을 보면서 "Oh, beautiful" 이런 찬양 아닌 찬양을 하다가 꼭 문제 일으키는 캐릭터. 에일리언을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것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비티나 마션이 생각난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 부분도 공감이 되네요. 앞에서 인간 캐릭터를 좀 깠지만 켈빈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외계인 캐릭터는 괜찮아요. 이 조그만 게 위압감은 에일리언 못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기관을 담당한다는 설정도 신선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능이 높고 힘이 좋다. 그리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도 들어가서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은 영화 내내 쭉 잘 가지고 갑니다. 약간 깜놀성 장면도 있고, 특히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는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루머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소니에서 스파이더맨의 숙적인 베놈의 단독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베놈의 프리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코믹스 좋아하시면 이런 얘기에도 관심이 많으실 듯 한데, 영화를 본 입장으로는 전혀 그런 연계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진 못했지만
관계자들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또 애초에 켈빈하고 신비오트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두 개를 엮는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뭐 그건 그거고, 이 영화에 좋았던 점 또 하나, 몰입도를 높여주는 카메라 무빙입니다. 오프닝부터 스무스한 움직임의 롱테이크 장면이 보여지는데 마치 관객도 우주선 안에 탑승한 것처럼 간접적인 무중력 체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중간중간에 화면이 거꾸로 돌았다 다시 왔다 하는 게 진짜 우주에서 카메라를 띄워놓고 찍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런 촬영 기법들이 뭔가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해주면서 몰입도 역시 확실하게 끌어올려 줬습니다. 배우 좋고 긴장감 좋고 촬영도 좋은데 딱 볼만만 하다는 건 스토리가 거기 못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다소 예상 가능한 부분도 있고 스릴러와 드라마가 섞이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향도 있어요. 켈빈이 등장하면 심장이 막 쪼이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좀만 안전해진다 싶으면 감상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때문인지 맥이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드라마 요소를 빼고 본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호러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라이프. 인간의 입장에서는 재난을 막는 영화,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영화, 이런 색다른 시각을 심어주는 영화였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분명한 장점도 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화 잘 봐요.